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메르스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네. 일주일이 지난 지금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르스 감염과 그와 관련된 또 전개 과정 그런 것들 일부를 시간 순으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 더 중요한 변화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공식적으로 메르스 감염이 일어난 병원들이 공개된 점이고, 그리고 또 3차 감염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언론들이 보인 보도 태도인데요. 대부분 언론이 가장 중요한 소식으로서 계속 메르스 문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혹은 또 다른 중요한 시사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게 되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루지 않았던 중요한 문제 중에는 메르스보다도 더 위협적인 탄저균과 관련된 그런 그 위협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언론에서 메르스를 다룰 때 너무 공포감을 조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과학 기자들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살펴본 것처럼 메르스와 관련된 기사가 처음 나왔던 것이 5월 20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들은 대부분 메르스의 40%라는 치사율 이런 것에 주목을 해서 대부분 충격이라는 표현을 남발을 했고요. 그리고 중동판 사스다, 치료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포감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이른바 공포 장사를 조장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언론의 그런 보도대로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병에 걸리면 두세 명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반드시 죽는 그런다는 이야기인데, 과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나 희생되었다고 하는 흑사병이 치사율이 그 당시엔 통계가 없었지만 30에서 70% 그리고 천연두가 50%인 정도를 감안하면 정말 엄청나게 끔찍한 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셈이죠. 언론의 표현대로라면. 물론 결과적으로 지금 다른 과학 저널리즘의 그런 분석적 기사들 통해서 메르스의 치사율이 이제 통계적 문제 때문에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긴 했지만 이미 시민들에게 이제 공포는 새겨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네, 다소 자극적인 보도이긴 했지만 이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언론 입장에선 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환경 감시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이렇게 좀 띄운 게 있다, 붕을. 그런데 진짜 언론이 환경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사실은 그런 공포심보다는 메르스 예방법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어서 보도를 했어야 됐습니다. 수치상의 40%의 치사율과 또 실제 위험성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과학 저널리즘을 통해서 좀 더 분석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런 것이 또 옳았고, 특히 이 보도들을 보게 되면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로 보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메르스는 사실 병원을 통해서 확산이 되었고 일부 병원의 감염 방지 시스템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언론을 보면 메르스 감염이 나타난 병원을 마치 이제 복마전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병원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병원에 대한 과도한 불신과 또 진료 기피로 인한 그 선의의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질병의 최전방에서 고군분투 중인 그 의료인들의 박탈감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소를 잃은 상황에서 우리 언론이 외양간 관리자를 범죄자인 것처럼 몰 것이 아니라 외양간의 잠금 장치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완할 방향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병원 탓을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에 밝혀진 내용들은 오히려 방역 당국, 행정의 미숙이나 잘못된 부분을 감추 것, 비밀주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병원들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처럼 메르스 관련 보도들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이슈들은 덮여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지만 탄저균 배달 사고도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시사적 문제들도 많이 있죠. 황교안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나 성완종 리스트 불법 정치자금 수사 이런 정치적 문제들도 사실 공론장에서 사라져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또 메르스보다 더 끔찍한 치사율, 그러니까 95%나 되는 치사율을 가진 탄저균의 위협에 대해서 거의 보도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의 치사율,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통계적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메르스 치사율을 막 그렇게 강조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초기에 호들갑을 떨었던 언론이 95%의 시사율을 보이는 생물학 무기 유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메르스 보도에 너무 치중돼서 오히려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이 언론이 미처 전하지 못한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